공인중개사 공부,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까예요. 최근 들어서 주식이나 코인 그리고 연이은 뉴스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열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난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왕 공부하는 거 자격증까지 취득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공부가 과연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까,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으신 거 아니죠? 그럼 여기 꼭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책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한번 따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임장 다니면서 여러 부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투자물건에 대해서 근데 그 사장님들이 바삭하게 하는 게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인중개사가 되면 싸고 좋은 물건을 내가 먼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에 공인중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왔고 또 부동산 자격증 공부를 해본 당사자로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부는 도움이 되고 일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공부 대부분이 법률과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면에서는 쉽긴 합니다. 공인중개사 과목은 총 6과목이 있거든요. 1차로는 부동산 학개론 있는데 법과목이 아닌 학문으로서 부동산의 속성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경제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등 일반인에겐 조금 생소한 분야가 있는 건 맞습니다. 또 감정평가론이 있는데 감정평가사 직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파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투자나 실거주를 생각하신다면 감정평가하는 데는 방식으로는 알고 계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1차 과목 중 민법은 사람 대 사람에 관한 법으로 굉장히 방대하지만 잘 알고 숙지한다면 집을 구한다거나 세입자로 있을 때 혹은 상가 세입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면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계약이라든지 중간생략등기,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잘 알고 있는 사람만 유리한 게임으로서 중개사가 되지 않더라도 알고 있으면 불리하게 끌려가는 계약은 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면 철저하게 약자가 되는 것도 맞고요. 또 한 독일의 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아주 유명한 말인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철저히 외면당한다는 말로 우리 모두가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등기법은요,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으로 특히 저는 어린 친구들이 꼭 공부했으면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등기부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웬만한 위험은 등기부에 거의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 볼 줄만 알아도 그 사전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보통 아파트 계약할 때 중개사님이 한 장씩 이렇게 뽑아주잖아요. 근데 그때 대충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제가 몰라서일 수도 있고 알아도 돈 주고 하는 거니 어련히 잘 하시지 않겠어 라고 믿고 신뢰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고 중개사분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중개사의 실수로 계약이 파기되거나 손해를 입는다 치더라도 피해는 주장하는 내가 입증을 해야 되며 손해배상하는 절차도 번거롭고 또 오래 걸리며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내가 등기부를 볼 줄 안다 그러면 이런저런 사항을 꼼꼼히 따질 수도 있고 또 불리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제가 조정할 수 있으니 등기법은 공부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법 같은 경우는요, 상가나 토지, 건물 지을 때 알아야 될 사항들과 지켜야 될 사항들을 나열한 법인데요.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공법 공부를 가장 많이 한다고 말할 정도로 양이 엄청나고 또 알아야 될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역시도 일반인도 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뭐 기획부동산에 당하지도 않고 또 건축을 하다가 이런저런 사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세법인데요. 세법은 매해 개정이 유독 많이 되는 법이기도 하고 세금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과 관련된 법이라 중개사 또 영향도 많이 테스트가 되기도 하죠. 까다로운 것은 그 세무사에서 세무사 통해서 여쭤보세요라고 보통 중개사들이 토스해 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들도 중개사도 알고 있어야 하고 매해 공부해야 되는 법이 세법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잘 계산해야 되는 게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도 계약을 하고 나도 모르는 집이 한 채 더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란 것은 한번 정해지면 다시 물릴 수 없는 부분이므로 계약 전 필히 양도소득세 계산을 확실히 하시고 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공인중개사 공부가 부동산 재테크나 실거주 혹은 상업시설 등 세금 부분과 어느 정도 맞물리고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 중 부동산과 관련된 도움되는 과목을 꼽으라면 가장 큰 것은 세법이며 그 다음은 민법, 등기법, 부동산 학계론 중 감정평가되는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시 도움이 되고 그 외 지적법이나 중개사법은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여러 그 공인중개사 소장님들께 물어본 결과 실무에서 사용된 법은 공법하고 세법이고 그 공법과 세법 제목은 항상 책꽂이에 꽂아준다고 꽂아두고 수시로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나 시간이 없으신 분은 굳이 따실 필요 있나 싶습니다. 그저 매해 개정되는 세법만 잘 숙지하시고 등기비 보는 법은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배우시길 바라고, 그리고 책도 정말 잘 나오죠. 딱딱한 교과서보다는 신뢰를 들어서 설명한 일반 서적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좀 넉넉하고 부동산 너무 좋아하고 사람 좋아해서 중개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자격증 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막연히 나 부동산 좋아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한번 따볼까 하고 단순하게 접근했다가는 돈도 깨지고 시간 깨지고 매 떨어지는 자존감 하락에 헛된 공부만 하시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헛된 공부는 없다지만 그 기회비용이 너무 가혹하니까 자격증 도전은 신중히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공부,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볼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투자로 성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주부가 알려주는 부동산의 모든 것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